27페이지. 조선의 유교. 자, 27쪽표입니다. 조선의 유교 가족.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리학, 불교, 도교가 같이 존재했던 시기입니다. 네. 성리학, 불교, 도교. 아니, 조선의 유교는 왜 도교까지 다 나올까요? 불교도 다 나올까요? 이유가 뭐 같아요? 합쳐져서요? 왜일까요? 국초라 불러요. 국가 초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상을 갖다가 하나로 합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로. 사상뿐만 아니라 무엇도 합쳐야 되는 거예요. 사람까지.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사상들을 다 하나로 묶어야 필요가 있다. 일종의 단결이 필요하다. 요거 말고 요것도 하물며 요거까지 있어요. 샤머니즘도 포함돼요. 무당이죠. 요거까지 포함돼요. 조선 초기에 사상을 총 집합시키는 겁니다. 나라가 새로 생겨졌기 때문에 많은 사상들과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하나로 필요하다. 즉 단결력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여러 사상들이 등장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3절 16세기 갑니다. 16세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성리학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죠. 하나씩. 정암 조광조. 우리 공무원 시험에 또는 모든 항공사 시험에 아주 단골로 나오는 인사가 조광조입니다. 요건 중종식이기도 합니다. 꼭 알아야 됩니다. 중종식이. 그 다음에 가끔 호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봐야 돼요. 아까도 방금 사료 얘기를 잠깐 언급드렸는데, 이런 사료가 제시되고 난 다음에 항상 우리가 볼 때 문제를 빨리 푸는 방법이 키워드를 찾는 거예요. 사료 전제 내가 아는 단어를 빨리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발췌를 하나 꼭 써줄 거거든요. 어느 책에서 썼다는 거거든요. 가끔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정암집. 내용 하나도 모르는 정암집은 내가 안다고. 그럼 문제 풀리는 거예요. 이거 조광조 얘기지. 조광조가 정암이고 정암집이겠네. 그럼 중종 때 거의 이런 경우는 시기를 물어보면 거의. 그럼 중종 시기에 선택지 하나 골라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다 보시면 돼요. 자, 조광조 정책 하나씩 보죠. 도학정치. 결국 도학정치 별거 아니고요. 성리학이 완성되는 정치라는 뜻이거든요. 두 번째, 혈량가 실시. 가장 많이 나온 게 혈량가죠. 혈량가 시험입니다. 지방의 살림을 채용하는 시험인데요. 채용이라기보다는 추천입니다. 추천제입니다. 시험 보지 않고 추천을 통해서 관직을 나갈 수 있게끔. 뜻은 굉장히 좋죠. 나는 그 공부하는 목적은 과거 시험을 공부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목적은 나의 인격을 완성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공부한다는 주장이 꽤 있다는 거예요. 이런 취지는 좋아요. 실질적인 이유는 이런 뜻보다는 자기 세력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살인들의 세력을 좀 넓히고 싶은 거예요. 살인 세력을 좀 더 확대시키고 싶어서 만든 게 혈량가다 보시면 돼요. 왜냐면 중종 시기 보시면 이 사람은 반정이 그죠? 중종 반정으로 권력을 잡은 사람이에요. 중종이 권력을 잡을 반정 세력을 전부 다 에워싸다 보니 중종은 왕은 왕인데 실질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사상을, 새로운 이념을 찾고 있는데 이때 조광조가 딱 등장한 거죠. 조광조가 등장해서 조광조에서 새로운 정치 제도가 실시되는 그 시기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종은 아무래도 이런 훈구 세력에 에워싸이다 보니 쉽지는 않았겠지만 조광조를 믿고 개혁 실천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조광조가 우리 속된 말로 요즘 말로 하면 약간 오바야. 약간 오바하는 게 좀 발생하게 돼. 그리고 훈구 세력들로부터 많은 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핵심적인 게 이훈 삭제 사건이 터지거든요. 공을 세웠던 많은 사람들에게 훈을 깎아버리는 거거든. 이훈 삭제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적을 만들게 되고 결과적으로
조광조는 중종 시기에 요 사건으로 탄핵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유배를 가게 되죠. 전라도 하순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하순에 유배가 됩니다. 주초 이황 사건이라고 그러죠. 이 두 개의 한자가 합쳐지면 조자가 되죠. 우리 한자에. 네. 주초 이왕 조씨가 왕이 된다는 이런 소문이 이런 나무 이파리에 감즙을 발라가지고 궁녀들이 갖다 바치죠. 오, 전하 조씨가 왕이 된다는 소문이 무성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초이황 사건 결과적으로 전라도 화순까지 유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불교 도교 행사 금지, 불교와 도교 행사 금지, 승가제도 소격서 폐지, 승가제도 소격서 폐지. 불교 도교 다 아시길 거고요. 승가제도, 그다음에 소격서도 폐지했습니다. 소격서는 도교를 주관하는 주무관청을 소격서라 불러요. 이거 다 폐지했다. 향촌 자치를 강화했습니다. 니을번의 별표죠. 네. 향촌 자치. 향촌 자치를 강화해야 된다. 강화해야 된다. 그 대표된 게 유향소를 향청을 철폐하고 향약의 전국적 시행으로 향촌 자치를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향약의 몇 줄 보면 되겠습니다. 향약 고울향자죠. 약속할 약. 우리 고울의 약속이 되는 거죠. 우리 고울의 약속이다 보시면 돼요. 우리 중앙에는 법이 있죠. 우리나라에 법이 있죠. 이걸 일명 보통 경국대제라는 얘기를 하죠. 네. 세조 때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된 경국대제라는 법이 있죠.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향촌에서 만드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걸 향약이라고 합니다. 그럼 경연을 강화한다. 언론을 강화시키고 경연. 신하가 왕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네. 짧게 얘기하면 신하가 왕을 과외시킨다 보시면 돼요. 이게 하루에 4번 합니다.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잠자기 전에 과외를 4번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에 과외 받은 기억이 있을 텐데 하루에 4번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 쓰러집니다. 네, 왕이 이렇게 과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종이 이 경연 문제 때문에 조광조가 좀 사이가 좀 안 좋아지는 원인 중에 하나 뭐냐면 보통 우리 스승과 제자가 공부하려면 같은 자리에 동일한 레벨로 이렇게 앉는데 왕은 위에 앉는다는 거예요. 단상위에서 공부한다는 거지. 가르치는 선생님 밑에 앉아 있는 거야.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거야. 이건 온당치 않다는 거지. 중종이 이런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조광조가 내려오세요. 이렇게. 사제지간인데 어떻게 하여? 어찌하여 여기 위에 앉아 있습니까? 내려오세요. 약간 뭐죠? 기분이 상한 거죠. 야, 이런 저런 것들이 아마 나중에 탄핵당했을 때 중종 임금이 그래 조광조가 이제 마지막이겠다 생각을 결정한 것 같아요. 소학을 보급했다. 예. 소학, 어린아이들이 읽을 책들이죠. 소학을 보급하고 주자가래 장려 등을 펼쳤다. 주자가래도. 주자가래라는 말은 주의가 쓴 책이란 뜻이에요. 예. 사제부들이 꼭 읽고 실천해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주자가래란 주자가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간혼상제 관. 여러분 지금 현재 뭐야?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거잖아요. 관료 조직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관료가 되는 게 나 갑자기 오늘부터 관료의 공무원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 뭐요? 관료가 되게 여러분 치열하게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혼례, 좋은 남녀가 돼서 바로 결혼하자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양가 부모님 다 허락받아야 되죠. 그 절차 되게 복잡하죠. 결혼식까지 가는데. 상, 더 복잡하죠. 네. 상을 다닐 때, 집에 상을 다닐 때, 그다음에 집에 제사 지낼 때 이런 수없이 많은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건 사대부들이 꼭 실천해야 할 것들 기본으로 얘기하는 건 주자가래라고 얘기합니다. 한 페이지 넘기시죠. 자, 28쪽. 이이와 이항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까 1교시 때 잠깐 언급했던 게 이제 우리나라에 성리학이 들어왔다는 걸 설명을 드렸는데
이때 고려 말에 들어왔던 성리학이 무슨 성리학이라고 불렀어요? 기억나세요? 어려운 성리학이에요? 쉬운 성리학이에요? 쉬운 성리학 또는 실천 성리학이다 이거죠. 실천 가능한 성리학. 이게 어려운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고려 말에 들어왔다. 예를 들어서 어려운 게 들어왔다. 이건 수용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실천 가능한 성리학이 들어왔다. 이양 이이씨가 저럴 때 보세요. 자, 한 세기가 지났는데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결정타가 터진 게 뭐냐면 이런 시간에 자주 얘기합니다. 명종 때 임꺽정의 난이 발생하죠. 임꺽정의 난이 발생합니다. 항해도 9월산에서 국가에 대한 반대되는 세력들이 다 곳에 모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특히 여기는 이제 무전 농민들이 많이 모입니다. 토지가 없는 무전 농민들, 기타. 우리 사회, 그 당시 사회 계층으로 한다면 하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사회에 대한 불만, 나라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쌓였겠죠. 이 대표적인 사건이 임꺽정의 난이에요. 자, 한 세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회가 안정되지 못했다는 거야. 그렇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지. 뭐가요? 실천 성리학이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럼 좀 더 어려운 성리학을 가져야 되겠다 싶어서 들어온 게 2와 2항에 들어온 게 이제 어려운 성리학이야. 어려운 성리학이 들어옵니다. 그게 얘기하는 이제 주리론, 그 다음에 주기론이에요. 주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자, 주리가 누군지 아시죠? 태계, 이항. 여기는요, 이입니다. 근데 먼저 선각자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이항이 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선각자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 이연적. 이 사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해제 이연적. 그 다음에 여기 볼까요? 주기론. 여기는 서경덕입니다. 서경덕. 하담 서경덕. 선각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서경덕이 중요하시 여긴 게 요겁니다. 유기론입니다. 유기론. 한자 적습니다. 유기론 적습니다. 오직 유자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불교사를 공부할 때도 유자가 자주 쓰이는 게 이제 오직 유자죠. 네, 기가 오로지 기만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합니다. 자, 리리 보죠. 자, 한자 적어볼까요? 리. 이게 기죠. 한자를 적으면. 이걸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네. 이의 예지를 갖다 통상 얘기해요. 이걸 리라고 통상 얘기한다고. 이의 예지. 이건요, 우리 사람이 느끼는 7가지 감정을 칠정이라 불러요. 뭐 기쁘고 슬프고 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이게 칠정이에요. 이걸 기라고 부른다고요. 요건 이해하기 쉬워요. 수업시간에 가끔 얘기합니다. 가끔 이러지 않나요?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 이런 얘기 하지 않나요? 나 오늘 기막혀 죽는 줄 알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 오늘 기막혀 죽는 줄 알았다. 뭐가 기가 막혀요? 내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내가 감정이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기가 딱 막히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기쁜 일이 어떻게 막 웃고 떠들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슬픈 일에서 어떻게 울어야 되잖아요. 울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오늘 제가 수업을 끝나고 여러분들이 집에 갔어요. 그런데 엄마가 그것이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가만히 앉아있는 거야. 엄마 왜 그래요? 그랬더니 나 오늘 기가 막혀 죽는 줄 알았다. 엄마 뭐가요?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냐 궁금하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 있다는 오늘 점심때 친구가 계모임하고 밥을 먹고 왔다. 커피까지 먹고 왔다. 근데 방금 들어왔는데 병원에서 연락 왔어. 교통사고로 친구가 하늘나라 갔대. 나 기가 막혀 죽겠다. 이렇게 한다. 그런 경우가 기가 막힌 거거든. 사람이 생각지 않는 일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내가 딱 막히는 거야. 내 감정 표현이 안 되는 거야. 이때 기가 막혀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 7가지 감정을 기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주리, 그 다음에 주기. 이거 봐보세요. 인의 예지를 갖다 우리는 사단이라 불러요. 사단이라 불러요. 이걸 합쳐서 뭐라 할까요? 사단, 칠정이라 불러요.
요게 맞네, 요게 맞네 서로 싸우는 걸 우리 뭐라 부를까요? 사단 칠정 논쟁이라 불러. 사단 칠정 논쟁이라는 말 보셨을 거예요. 그죠? 네, 사단 칠정. 이거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 주장한 사람이 누구죠? 방금 얘기했던 이황. 칠정이 옳다고 생각하는 누군가요? 기대성이 서로 싸워요. 네, 이황과 기대성이 서로 싸우는 걸 우리는 사단 칠정 논쟁이라. 논쟁은 주먹질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서 싸우는 거 논쟁이라 부르는 거. 이거 하나 먼저 잡아주시고요. 자, 보세요. 사단 칠정에서 보세요. 이이가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이익이 이원론을 주장해요. 이와 기의 원인이 되는 이론들은 두 가지다. 이와 기의 원인은 두 가지다. 다르게 보면 이와 기는 다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와 기는 다르다. 자, 볼까요? 이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사단. 요거는요? 칠정이라고 해요. 인의 예지와 다르게 표현하면 인의 예지와 인간이 느끼는 7가지 감정은 그 원인이 각자 다르다는 거예요. 되게 철학적이죠. 되게 철학적입니다. 이걸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당시. 지금 생각해보면 뭐예요? 철학이에요. 동양 철학이에요. 네, 되게 어려운 거죠. 요즘쯤에 대학교에 철학가들이 공부하는 내용들을 봐야 돼요. 되게 어려운 내용들이죠. 자, 더 어려운 내용 물어보진 않아요. 공무원 시험에. 이 정도까지밖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칠정. 자, 보세요. 이황 선생이 이에 비해서 나이가 부모뻘이에요. 동시대 인물인데 50대, 여기 30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이들 결혼을 빨리 한 시대이기 때문에 부모, 자식 정도 세대 차이가 난다고요. 그래서 주리론을 갖다가 보통 얘기할 때 대부분 이상적이다, 학문적이다, 그 다음 실천성을 강조한다. 주로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가 주장했던 주기론은 반대예요. 이상의 반대는 뭐겠어요? 현실적이죠. 학문적이 아니에요. 여기는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거든. 자, 뭔가 먹고 사는 문제가 있는데 법에 딱 테두리에 딱 걸려가지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요. 이때 뭐겠어요? 개혁적이죠. 법에 문제가 있어? 그럼 바꿔야지. 이런 개혁적 성향을 띠고 있다고요. 현실적이고 개혁적인 부분들이 주로 왜? 이항은요, 과거 시험을 통해서 관계에 진출했지만 41세가 되는데 낙향을 한다고요. 41세. 그리고 경상북도 안동에 가가지고 후학을 양성한다고요. 후학을 양성하다 보니까 거의 이런 형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인은 실권자예요. 현재 16세기 정치 권력 핵심 세력이거든요. 봐요. 현실적, 개혁적 이런 성향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시죠. 다시 이쪽으로 갑니다. 7정 봅니다. 자, 이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이양 선생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말한 이기원론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다고요. 맞는 것 같은데 나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론론이라는 거죠. 이론론적 이기원론이다. 당신 말대로 이야기는 서로 원인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게 같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론론적 이기원론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걸 가끔은 제가 이제 화장실과 관련된 얘기를 아주 빗대어서 좀 설명을 합니다. 보세요. 이양 선생이 이거에 식혜에서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형이상학적, 그 다음에 형이하학적. 자, 우리 배꼽을 이 배꼽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신체 배꼽을 기준으로 본다면 배꼽 위에서 생각하는 걸 형이상학자로 봐. 머리에서 생각하는 거. 배꼽 이하에서, 즉 생식기적으로 내려가는 이걸 형이하학이라고 본다는 거거든요. 자, 내가 화장실을 가게 됐어요. 또 여러분도 화장실을 간다 생각해 봐. 여기 머리에서 명령에서 갔습니까? 소변이 마리오서 갔습니까? 마리오서 갔어요? 그럼 뭐예요? 형이하학적이네요. 선생님은 이렇게 여기서 명령을 하는데요? 야, 화장실 가. 그래서 난 화장실 갔거든요?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 이양 선생님이 뭐예요? 형이상학적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체를 다루는 데 있어서 배꼽을 기준으로 할 때 여기는 형이상학적, 여기는 형이하학적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얘기하는 이기이론론이라는 얘기예요.
이와 기는 다르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선생은요. 자, 머리 위에서 명령을 통해서 척추를 통해서 소변 마르니까 화장실 가세요 명령하는 거나 그냥 소변 마려서 가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냐고. 같다고. 뭐라고? 같다고. 이론론적 이기론론. 다르다고 얘기하고 원인이 다르다고 얘기해요. 화장실 가게 되는 이유는 명령에서 갔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명령에서 가나 내가 소변 마려서 가나 무슨 차이가 있냐.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론론적 이기론론입니다. 자, 다시 보세요. 이걸 이도 주장을 했지만 기대성과 서로 싸워요. 기대성은 오늘날 강주광역시 송정리 부분에서 살고 있었고 이 사람은 경상북도 안동에 살고 있다고. 이거 두 집의 머슴들이 서로 편지글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야. 머슴들이 싸우는 거야. 말로 싸우는 게 아니라 편지글로 싸우는 거야. 아주 아름다운 싸움이지. 이때 젊은 기대성이 이양에게 율곡 이가 주장했던 내용 비슷한 내용들을 계속 편지글을 통해서 싸운다고 이게 사전 칠정 논쟁인데 훗날 기대성의 내용을 이양이 수용을 해요. 기대성이 이걸 얘기하거든요. 이기 호발설 또는 공방설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와 기는 같이 발현한다. 이와 기는 같이 발현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훗날 이양 선생이 기대성의 내용을 많이 수용하는 편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됩니다. 또 이런 걸 보면 대학자이면서도 젊은 소장학파들의 주장을 수용한다는 것은 또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양 선생도 약간 더 개방적인 면이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학자들이 고집이 되게 세잖아요. 그죠? 네. 이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이양 선생은 약간 유연한 주장을 또 띄는 면도 일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이양과 이를 비교할 때 요거 내용이 알지 못하면 이제 나머지 내용 대부분 다 어려워지는 내용들이죠. 자, 28쪽을 한번 보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양과 이의 비교되어 있습니다. 잘 나오는 이유는 뭐죠? 이 사람들이 동인과 서인의 영수예요. 붕당으로 본다면 잘 나올 수 없겠습니다. 자, 학파를 보죠. 영남학파입니다. 이양 선생은 그의 직계 제자가 김성일과 유성룡입니다. 아주 유명한 인사들이죠. 학봉 김성일, 서예 유성룡. 호도 알아두셔야 돼. 호도 잡아주셔야 돼. 학봉, 서예. 학봉 김성일, 서예 유성룡 정도 호도 잡아주셔야 됩니다. 네. 둘 다 아주 뛰어난 제자, 뭐 영남 제1의 제자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니까요. 그 다음 2 보시죠. 네. 기호학파입니다. 기호학파는 요즘쯤에 이제 서울, 경기, 충청 일부, 강원 일부, 황해도 일부 되게 섹터가 좀 넓습니다. 이거 우리 보통 기호지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영남이야 뭐 경상 남북동이 간단한데 기호지방은 이렇게 블록이 되기 때문에 요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 우리 기호지방 그래서 기호학파 이라는 표현을 쓰죠. 영남학파 이렇게요. 이 두 중추 세력들이 이제 붕당을 가지고 싸우게 되는 거죠. 기호학파 그 다음에 영남학파에 싸우게 되는 거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성향 보죠. 이황, 도덕적, 그 다음 이성주의적 이 정도. 이 볼까요? 통치체제의 정비, 그러니까 수치체제의 개혁. 수치체제 한번 위주로 봐야 되겠죠.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개편책을 제시하죠. 그게 이름이 뭐예요? 수미법입니다. 수미법. 요거죠. 내용은 특산물을 전부 다 국가에서 현물로 징수한다는 거예요. 현물로 징수하다 보니 부조리가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모든 걸 쌀로 받아들인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한할 뿐이지 제한한 건 맞지만 실천은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현실적, 밑줄, 개혁적. 현실 정치니까 당연히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현실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들. 그 다음에 이양 선생 이기 이원론, 그 다음에 이론론적 이기원론. 이건 기본입니다. 했던 내용 그대로 별표 하나씩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양 선생의 이기 호발설. 이거 설명드렸죠? 누구의 사상을 수용했다고 적으면 돼요? 기대성의 내용을 약간 수용했다 보시면 되겠죠. 일명 4당 7정 논쟁에서 나타난 현상들. 그 다음에 이양 선생은 이와 기의 관점을 예를 보고 있죠. 이기기천이다. 이기기천.
사단이 칠정보다 귀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인의예지를 강조했다 보시면 되겠죠. 사단이 인의예지를 강조했다. 그 다음에 이 뭐죠? 이통기국론. 이통, 인간이라는 사물은 모두 동일하다. 기국, 모든 사물은 특성이 다른 것은 기의 국한성 때문일 것이다. 이통기국론. 이렇게 책에 이렇게 편찬한 이유는 이런 어려운 지문도 우리 선택지에 나올 수 있는 걸 대비하자는 의미입니다. 향약 보죠? 선생님이 계속 이런 시간에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나올 거다, 올해는. 내년이죠, 그러니까. 향약, 예안향약. 이양의 안동 예안에 내려가서 그 지역에 향약을 만들었습니다. 예안향약. 이가죠. 해주 향약. 해주 목사를 갔을 때 해주 향약. 서원향약. 청주에 갔을 때, 청주 목사를 갔을 때 서원향약. 서로 섞여 놓을 것 같습니다. 기출 문제는 없지만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서원 뭐죠? 이양을 모신 서원은 도산서원. 그 다음에 이는요, 소현서원. 소현서원.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별칭. 이양 선생은 동방의 주자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우리 스승님은 동방의 주자지. 주이란 얘기잖아요. 이는 뭐라고요? 우리는 오리지널이지. 동방의 공자님이시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끔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주자와 공자. 저서 별표갑니다. 저서. 이양 선생의 저서. 주자서 저료. 원래 책 제목이 뭐죠? 주자가 쓴 큰 주자 대전을 요약했다. 저료란 말은 요약집이란 뜻이에요. 요약집이다. 저료란 말은 요약집이다. 그 다음에 성악십도. 가장 많이 나오죠, 이게. 성악십도. 이 도자는 그림 도자입니다.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앞으로 군주가 될 사람은 앞으로 왕이죠, 쉽게해서. 왕이 될 사람은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한다는 얘기야.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한다. 자기 스스로 군주론을 갖다가 공부해야 된다. 이게 성악십도입니다. 성악십도. 그 다음에 전습록변. 전습록변 뭐죠? 이양 선생의 전습록변. 자, 전습록과 전습록변을 구분하면 돼. 요건 양명학 이론서예요. 양명학의 이론서, 전습록. 요 양명학을 비판, 구분하시면 돼. 전습록과 전습록변. 양명학 이론서와 양명학을 비판한 책이다. 전습록, 전습록변. 그 다음에 이의 책 보죠. 자, 이의 책 한번 보겠습니다. 동호문답. 오늘날 동호덕의 출발점이 된 게 동호문답이죠. 이때 이제 했던 게 사가독서를 했죠. 왕이 신하들에게 내는, 요즘 치면 유급휴가입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죠. 유급휴가를 줍니다. 무급휴가면 이제 머리 아프지만 유급휴가면 땡큐지, 그죠? 한 1년 놀다 오세요. 월급은 통장에 다 찍힐 겁니다. 땡큐 베리마치. 유급휴가가 되면서 동호회 가서 서로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책 제목이 일종의 뭐요? 시무책, 개혁책이죠. 시무책, 개혁책을 왕에게. 아니, 가서 놀고 먹고 오라 했더니 가서 공부하고 왔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이때 여기 나온 게 뭐죠? 수미법이에요. 수미법. 약간 설명드렸죠? 동호문답. 성악집요. 요것과 반대되죠? 성악집요. 앞으로 왕이 될 사람들, 군주가 될 사람들은 여기는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해요? 강제로 교육시켜놓는 얘기야. 왜? 이 사람이 앞으로 영리한 사람일지 영리하지 않은 사람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강제라도 해야 되는 게 성악집요입니다. 꼭 구분하셔야 돼요. 많은 봉사. 이것도 개혁책입니다. 많은 봉사.
만은 만 가지 말이란 뜻이거든요. 말씀 원자니까. 만 가지의 말을 상소문 올린 거야. 시무책이죠. 근데 봉했다는 얘기는 봉할 봉자야. 다른 거 아니에요. 봉할 봉자. 우리 편지 봉투 얘기할 때 봉투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편지를 써서 봉투에 담아서 우리가 우편을 볼 때 남들이 보지 못하게끔 상소문을 올렸다는 거예요. 상소문을 써서 봉투에 집어넣고 봉해서 상소문을 올렸다. 이게 많은 봉사입니다. 여기에 개혁책이 나타났겠죠? 여기에 나타난 게 10만 양병설이에요. 10만 양병설. 앞으로 애의 친입에 대비해야 된다. 심상치가 않다. 아쉽게 그런데 임질애는 10년 전에 사망해요. 이걸 완성하지 못하고 임난 10년 전에 일어나기 전에 10년 전에 사망해요.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안타까운 게 율곡이가 임질환 전까지만 살아 있었다면 충분히 10만 양병설 했다면 임질환처럼 우리가 그렇게 치욕적인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아쉬움을 표하는 대표적인 책이 많은 봉사. 경몽요결 이렇게 책이 많어 이분이. 경몽요결. 우리 요즘 치면 어린 아이들이 서당 가서 하는 게 제일 먼저 배운 게 천자문이죠. 천자문 찍고 나면 다음 공부할 게 이거야. 요거 공부하는 뜻이에요. 천자문 끝나고 이거. 경몽요결. 그 다음에 영향 볼까요? 이 양은 일본 성리학에 영향을 줬다. 네, 그거 자주 나와요. 이양성성에 관련된 부분. 일본 성리학에 영향을 줬다. 이거 그럼 뭐야? 일본에서 전파된 건 주리겠어요, 주기겠어요? 주리죠. 누가 가나요? 강항이 임질환 때 포로로 잡혀서 일본에 건너가서 이게 전파된 거예요. 강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항이라는 사람이 전파됐습니다. 그럼 이정척사에 영향을 줬다. 우리 한말에 이정척사에 영향을 줬다. 그 다음에 이 선생은 북학파, 그 다음에 계하사상에 영향을 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붕당 출현, 선조 때 붕당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죠? 붕당 때 처음, 붕당 정치. 선조 때 처음 등장합니다. 붕당 시작, 선조 때. 증거가 있어요? 대표적인 증거? 뭐 있어요? 선조 때 붕당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증거 대봐. 붕당 선조 때 처음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뭐 동인서인이겠죠? 동인서인이 처음 등장하죠. 증거 대지 못하는군요. 동인서인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일본의 사실을 파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본의 상황을 좀 보고하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때 이제 그 김성일이 여기 간다고요. 김성일이 간다고요. 동일의 김성일이 갔을 때는 조요토미 히데요시를 봤더니 별론데? 뭐 전쟁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은 아닌 것 같은데? 선조에 그렇게 보고 간다는 거예요. 서인 입장에 봤을 때 이제 이 사람이 가거든요. 누군지 아세요? 그럼 이 사람이 봤을 때 복을 별도로 따로 한다고요. 서인이 좀,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서로 보고가 달라졌죠.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아니, 준비해야 됩니다. 훗날 김성일이 임질환이 시작되자, 아니, 왜 이렇게 거짓 보고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선조가 얼굴이 근심거리는 얼굴이 되게 걱정됐나 봐요. 그래서 왕을 안심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안심시킬 목적으로 했다 치지만 너무 커다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래서
두고두고 우리 김성일 관련된 부분이 이제 두고두고 얘기가 나온 거죠. 아까 보통 얘기했잖아요. 우리 경상북도 가면 학봉 김성일, 학봉 고택을 많이 우리가 답사를 가거든요. 학봉 고택을. 옛날 우리 한옥 건물을 보는 건 좋은데 일본에 임진왜란때 정치적인 여우 부분 때문에 좀 많은 거죠. 그래서 김성일은 훗날 이 지역에서 의병 활동을 합니다. 물론 사망을 하게 됩니다만. 그래서 자신의 어떤 책임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 때문에 의병 활동을 하다가 사망까지 하게 된대요. 이때 선조도 처음 등장했고요. 동인 서인 한번 보세요. 원인 이조 전랑직, 김효원과 심의겸의 이조 전랑직 자리가 심하게 나타나면서 동인 서인이 본격적으로 또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인물 한번 보시죠. 조식, 유성룡, 이산의 이발들이 동인이고요. 서인들 대표적인 인물 기대승, 정철, 윤두수 같은 인물들이 대표적인 서인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문화사이기 때문에 붕당까지는 좀 할 수가 없어서 이런 시간을 별도로 따로 하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랑 논쟁을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보시죠. 29페이지 성리학의 절대야. 성리학의 절대화라는 말의 밑줄하면 그것이죠. 17세기가 되면 성리학이 절대화가 됩니다. 성리학의 절대화가 됩니다. 우리가 양난을 겪죠. 양난, 임진왜란이라는 거 병자론을 겪죠. 이 양난을 겪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신분제가 혼란이 온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굳건하다 생각했던 신분제 혼란이 나타나는데 이때 유생들이 하는 게 이거예요. 신분제를 지키고 싶어 한 거예요. 그래서 성리학이 절대화로 갑니다. 성리학이 절대화로 가입니다. 성리학이 절대화였다. 이거 17세기 상황입니다. 17세기 상황. 17세기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6세기 성리학은 뭐였어요, 아까? 16세기는? 아까 얘기했던 이항과 이해. 어려운 성리학이 들어온다고요. 어려운 성리학이 들어온다. 17세기는 절대화돼요. 일어나졌습니다. 자, 29쪽에 성리학의 절대화 앞에도 별표합니다. 별표. 꼭 잡으셔야 돼요. 성리학의 절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양난 이후에. 그다음에 동인과 서인이 분열되었다. 선조 때. 자, 안 하려고 했더니 안 하면 또 서운할 것 같아서 붕당만 살짝 체크하고 넘어갈 거야. 자, 동인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 김효원. 여기는 심의겸. 싸우게 된 이유는 이조 전랑직 때문에. 이걸로 싸웠다. 이조 전랑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죠. 인사권을 가지고 있죠. 인사권. 통청권이라고 얘기하죠. 통청권. 그 다음에 자대권, 후임자를 결정하는 자대권. 통청권은 3급 이하의, 3품 이하의 모든 관료를 다 인사할 수 있는 이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조 전랑이라는 자리가. 이 자리를 가지고 동인이었던 김효원과 서인이었던 심의겸이 서로 싸우게 됐다. 다시 동인이었던 이 붕당은 또다시 쪼개집니다. 남인과 북인으로 쪼개집니다. 큰 카테고리만 잡겠습니다. 짜겨지는 원인들이 있죠. 이렇게 한 두 가지로 잡겠습니다. 첫 번째, 정열이 모반 사건이죠. 정열이 모반 사건. 전라북도 진안 죽도에서 사병을 양성하죠. 사병을 양성할 목적은 정열의 말을 빌다면 애구의 침범이 빈번했다는 거예요. 애구의 침범을 막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리고 전라북도 관찰서로부터 표창장까지 받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선의 국법에는 사병을 양성하는 것은 영모입니다. 영모로 정열이 걸려들었습니다. 정열이 모반 사건이다. 이때 한 1000여 명 정도가 이 당시 희생을 당하게 됐다. 조선의 여러 많은 그 반란 사건인데
그 많은 반란 사건의 피해자보다 이 한 사건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이 결과 남인과 북인이 쪼개졌다. 정혜리 보관 사건은 보는 거에 따라서 역모가 될 수도 있고 역모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뭐라 생각하세요? 이게 역모라. 역모라 보세요? 아니면 역모가 아니라 보세요? 본인 생각입니다. 본인 생각입니다. 괜찮아요. 정답은 없어요. 역모가 아닌 것 같아요? 역모가 아니면 이거예요. 그대는 온건파입니다. 여기는요, 역모라 생각하는 이거 강경파예요. 매우 좋죠. 이게 붕당이 이렇게 남인 북인을 나게 해주는 원인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처벌 문제예요.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떻게 처벌했는지 처벌에 관련된 문제가 항상 나타나는데 이 처벌에 따라서 붕당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남인들의 생각은 뭐죠? 야, 역모 아니잖아. 상장까지 받았는데 우리나라를 지킨 사람인데 그건 말이 아니지. 이 사람들은요, 역모지. 국법에 어긋나는 짓을 했잖아. 역모지. 그럼 역모 처벌 받아야지. 이때 보세요. 정예립은 원래 서인의 영수였던 율곡 이의 추천을 받았어요. 추천을 받아서 관직에 나아갔는데 이의 추천을 받았지만 정예립은 탈당을 했다고요. 탈당을 해서 뭐가 되는 거야? 동인이 돼버렸다는 거야. 동인이 됐다는 거야. 그런데 정예립이 동인 상황에서 전라북도 진안에 낙향했다고 선조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서. 그런데 이 사건이 터졌잖아요. 이때 이의 직계애들이 노리고 있었겠죠. 그래서 애들이 서인의 정철이, 서인입니다. 정철이 여기 추국장에 의금부죠. 의금부를 압송된다. 의금부 압송되는데 의금 압송부에 추국장이 만들어진다고 고신하는 거예요. 잡아서 어떻게 막 다리 찢는 거 있잖아요. 우리 TV 많이 보잖아요. 막 근육 찢는 거 있잖아요. 와 하잖아요. 고분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많은 관련자들을 갖다 죽이게 된다고요. 저게 서인에 의해서 정일이 관련된 모든 사람이 희생당한다고요. 이게 정철의 사건이에요. 정철. 자,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붕당이 이루어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죽여야 된다, 강경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서인 볼까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노론과 소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숙종 때로 한번 가겠습니다. 한참 뒤죠. 숙종 때 사건인데요. 이걸 경신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경신한국 또는 경신대출척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말로 쓰입니다. 자, 남인 허적, 허목, 뭐 윤선도 뭐 이런 인물들이 남인이었는데요. 이때 윤선도 아니 허적이죠. 허적이 영의정이었거든요. 허적의 할아버지 조부님이시죠. 조부님이 시효를 받는 날 잔치가 벌어진다고요. 허적 남인의 영수이자 우리나라의 넘버원이었던 영의정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잔치집에 초대가 됐겠죠. 초대가 됐는데 하필 이때 비가 좀 주룩주룩 많이 왔다고 그래요. 우리 옛날 한옥집에 이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 그래서 국가에서 왕실에서 쓰는 그 유악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악. 우리말로 번역하면 천막이에요. 영어로 하면 텐트겠죠. 그 영의정 백으로 유악을 갖다가 자기 집에 사용하게 돼요. 나중에 사후 보고하고 이제 좀 반납하면 되는 거잖아요. 영의정 정도 되니까. 그런데 하필 이때 숙종이 눈치 없는 숙종이 밖에 내다보니 비가 많이 오걸라. 야, 비 많이 온다. 오늘 영의정 대감 잔치하는 날인데 좀 이게 필요하겠다. 이거 좀 미리서 내주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 눈치 없는 관련자들이 숙종에게 보고하기를 이미 가져갔는데요. 숙종이 대발로 바로 뭐 이거? 역모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경신 한국을 통해서 노론과 손으로. 역모 같아요? 역모 아닌 것 같아요? 넘버원이야. 영의정이야. 창고에 왕실의 창고에 있는 천막을 갖다 썼어. 자기 집에. 그걸 갖다 놓으려고 그랬어. 보고하지 않고 썼다 해서 역모로 걸렸어. 역모 같아? 역모가 아닌 것 같아? 역모가 아닌 것 같아? 역모가 아니면 이건 소론이야. 본인은. 당신의 붕당은 소론입니다. 이거 역모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 이 사람들은요. 역모라고 판단하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 뭐야? 이거 다 처벌 문제라고. 붕당이 나뉘어진 건 전부 다 생각이 달라. 똑같은 붕당인데 생각이 다르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집에서 같은 형제간에도 되게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 부모님 얘기하시면, 오, 예스. 아닌 것 같은데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거든.
이게 풍당의 원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30페이지 18세기 상황 보겠습니다. 30페이지 18세기 상황인데요. 호랑 논쟁. 호랑 논쟁 보죠. 호랑 논쟁은 1년, 2년 정도는 안 나왔고요. 2년 전부터 계속 매년 나왔던 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호랑 논쟁입니다. 영조점입니다. 꼭 밑줄 그어야 됩니다. 영조점입니다. 영조점입니다. 그 다음에 실학이 제주되었다. 18세기 된 우리나라에 실학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양명학도 등장합니다. 정제도에 양명학도 등장합니다. 자, 호랑 논쟁 보겠습니다. 자, 노론 내부 분열이라 적어놔야 돼요. 호랑 논쟁 밑에다가 노론 내부의 분열이다. 노론 내부의 분열이다. 이렇게 적습니다. 노론 내부의 분열이다. 노론과 소론이 싸웠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또 동이가 선이 싸웠다 이런 얘기인데 노론 내부의 분열이 꼭 나와야 돼. 시험 지문에 끊임없이 나옵니다. 자, 충청도 지역의 노론과 그죠? 충청도 지역의 노론과 그 다음에 서울 지역의 노론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노론이 충청도 지역 사람들과 서울 사람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 서울에 살고 있는 노론들은 아무래도 그 청나라를 자주 왕림했던 사람들이에요. 청해 문화를 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개방적이라고 봐야지. 충청도 사람들 청해 문물을 갖다가 수용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거 일명 인물성 이론, 인물성 동론이에요. 인물성 이론, 그 다음에 인물성 동론이라고 얘기하죠. 쉽게 생각하면 이거죠. 개라고 한번 표현해볼까요? 사람과 개는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달라요? 인물성 이론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청나라의 문화를 우리가 수용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청의 문물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충청 지역의 노론입니다. 일명 호론자들이라 합니다. 호론이라 합니다. 호론자들이다 이렇게. 이 사람들 뭐라 했습니까? 낙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일명 호랑 논쟁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호랑 논쟁이다. 반대로 가보죠. 자, 서울에 살고 있는 인물성 동물을 주장한 사람. 사람과 동물은 뭐예요? 같다고 본다는 거지. 그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청해 문화를 수용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 여기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람들. 이게 일명 호랑 논쟁이에요. 이게 영조 때예요. 영조 때. 자, 보세요. 대신들이 와서 이걸 얘기한다고요. 전하, 왕께서 판단해 주셔야 되는, 판단해 달라는 얘기야. 왕께서 이거 어떤 사람의 말이 맞는지 판단해 주셔야 된다. 즉, 충청 지역의 호론의 얘기가 맞습니까? 서울 지역의 낙론자들이 맞습니까? 판단해 달라는 얘기야. 대신들이 와서. 이때 이용조가 되게 화를 낸다고. 대신들에게 화를 낸다고. 아니, 지금 대궐 밖에는, 도결 밖에는 노비들이 지금 현재 데모하고 있다고. 데모하고 있는데 왜 데모하는지 그 원인은 알고 계십니까? 물어본다는 거야. 원인도 모르지 않느냐. 우리나라의 백성들이 데모하고 있는데 그 데모 이유도 모르는데 지금 전혀 필요 없는 사상에 대한 논쟁거리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화를 내는 시기가 요 시기입니다. 영조입니다. 데모합니다. 이 사람 왜 데모합니까? 데모하고 난 다음에 만드는 게 뭐예요? 노비 공간법이죠. 왜 데모합니까? 입영 노비와 납공 노비가 있다고. 자, 궁궐이나 관청에 노비들이 일하잖아요. 그죠? 노비는 일한다고요. 얘들 갖다 뭐라 불러요? 입영 노비라 부른다고. 입영 노비. 봐봐. 얘들이 열심히 일하는 대신 얘들이 뭘 받아요? 일당을 받는다고 쉽게 얘기해서. 월급 받는다고 얘들은. 그런데 궁궐의 재정 상태가 그렇게 넉넉치가 않아요. 넉넉치가 않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 입영 노비를 밖으로 내보낸다고. 밖으로 내버려서 일종의 애거노비식으로 만든다고요. 애거노비로 뭘 받아요? 신공을 바쳐야 한다고. 이게 뭐야? 신공을 납부하는 노비란 얘기야. 자,
그 결과 입영노비 숫자는 감소시켰고 그 다음에 낙곡노비 숫자는 증가시켰다고. 그런데 이들이 얘기하는 신공, 몸값이 너무 강화됐다는 얘기야. 너무 세니 낼 수가 없다는 거야.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거야. 이거 대모하고 있다고. 그 결과 만들어진 법을 우리 뭐라 불러요? 노비 공감법이라고 불러요. 노비의 신공을 감해줘야 한다는 뜻이에요. 자, 호락 논쟁은 최근 2년 동안 안 나왔어요. 나올 가능성이 있어. 그다음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게 노비 공감법이야. 나올 가능성이 있어. 가능성 굉장히 높아졌어. 그 다음에 이거 구분해야 돼. 입영노비와 납공노비를 구분할 것. 입영노비는 궁이나 관청에서 일하고 월급 받는 애들이야. 이 숫자가 말해주면 국가는 굉장히 어떻게 비효율적이지. 왜? 돈이 없는 상황에서 입영노비 숫자가 많은다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정부는 이 비효율적인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내보낸다고. 어떻게? 밖으로. 밖에서 기거할 수 있고 이걸 에거노비를 증가시켜준다고. 에거노비 숫자가 증가하니까 그만큼 국가의 재정은 좋아지겠죠. 대신에 그 노비들은 불만이 많아지지. 내가 내야 할 세금이 많아지니까. 그때 데모했다고. 그때 용적하는 정책이 하나 뭐라고요? 노비 공감법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세기 고증학봅니다. 고증학봅니다. 사회개혁이 실패했습니다. 우리 18세기 사회개혁이 실패했고요. 그 다음에 19세기가 되면 우리 안동김씨, 풍양조씨, 안동김씨하는 세수정치가 시작됐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게 이제 성리학이 쇠퇴되고 고증학이 등장합니다. 고찰하고 증명해야 한다는 얘기죠. 고찰하고 증명할 수 있다. 이런 학문을 고증학이라 이렇게 합니다. 고증학이라 합니다. 우리나라에 고증학 하면 떠오르는 사람 알아야 되는데 김정희입니다. 김정희 호 아세요? 김정희 호 몰라요? 왜 모르지? 김정희 호를 모른다니. 이런. 원래 처음 호가 추사죠. 추사 김정희라는 말을 썼죠. 이건 글씨 쓸 때 쓰는 많은 호를 붙이는 거고요. 김정희 고중학 할 때는 이런 호를 안 써요. 추사는 단어를 안 써요. 거의 대부분 완당이라는 걸 써요. 완당 김정희. 이거 알아야 돼요. 완당 김정희. 고중학 할 때. 이 사람은 청나라에 가서 고중학을 배워옵니다. 누구로부터 배워오나요? 자기 스승이 완원이에요. 그래서 완원의 호를 따서 완당이 되는 거예요. 결과 우리나라에서 고중학을 한번 성공시키죠. 김정희가. 북한산에 있는 커다란 비석이 있는데 그게 진흥왕 순수비를 갖다가 밝혀내잖아요. 이게 고증학이에요. 왜냐면 이게 옛날 글씨거든. 지금 사용하지 않는 글씨잖아요. 한자가. 그럼 이게 몇 세기 상황인지 모르죠. 공부하지 않으면. 옛날 글들을 다 알아야만이 이걸 번역하고 시대를 착안해낼 수 있다는 거. 이게 고증학입니다. 됐죠? 자, 문제 좀 풀어볼까요?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1쪽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좀 지웠습니다. 31쪽에 문제 1번 한번 보죠. 몇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풀죠. 자, 1번. 가정치 세력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따뜻하죠? 금년 소방 기출 문제입니다. 자, 조광조를 비롯한 가는 왕도 정치를 실현하기에 급진적 계획을 단행하였다. 혈량과를 통해 가를 등용하고 중종반정의 공신을 조사하여 부적격한 사람의 공훈을 삭제하였다. 또한 불교 및 도교와 관련된 종교 행사를 폐지하고 소학을 널리 보고하여 유교적 가치관을 사회에 정착하기로 하였다. 이 정치 세력이 뭐냐고. 조광조 당연히 살림 세력이죠. 살림 세력입니다. 자, 하백에 참여했다. 하백에는 우리 옛날 신라시대 조선 건국을 주도했다. 신진 4대부들 스스로 성주 또는 장군이라 하였다. 신라 하대.
선과 향약을 기반으로 세력을 확정하였다. 답은 4번이 되야 되겠습니다. 아까 잠깐 이론에 나왔던 선을 널리 보고해야 된다. 각 동네별로 자치법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 동네별 자치법이 만들어져야 된다. 국가의 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거지 굳이. 됐죠? 그 다음 2번은 좀 풀어봐 주시고 3번 풀어볼까요? 한 페이지 넘길까요? 3번. 다음은 조선 전기 성리학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다. 각각 해석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기억번. 근본적 이상적인 성격으로 근본으로서 이를 강조했다. 이 항이죠. 니은번. 상대적으로 기의 역할을 강조하고 현실적이며 개혁적 성격을 갖는다. 율곡 2입니다. 설명 옳은 것을 고르세요. 1번 가죠. 기억은 이의가 강조하였다. 기억은 이의가 강조하였다. 그 다음에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2번. 기억의 주장은 일본 이후의 성리학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아까 이 항이라고 그랬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4번은 전부 다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내용에 이론에 충실한 사람은 충분히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4번 가죠. 조선시대 성리학의 변화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자, 1번. 정도전, 권근 등 관학파는 주례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중요하게 여겼다. 주례 밑줄 긋습니다. 주례. 주례는 중국의 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 하나라, 은나라, 이렇게 주나라 이렇게 나간다고요. 이때 주나라에 관련된 정치안, 행정안, 즉 조직안이죠. 행정 조직안에 관련된 부분들이 전부 다 주례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도전 같은 세력들이 주례를 기초로 합니다. 특히 이걸 토대로 만든 게 뭐예요? 조선 경국전이라고 하죠. 조선 최초의 사찬서입니다. 국가가 만든 게 아니라 정도전 본인이 만들었다고. 이거 사찬서랍니다. 사찬서. 2번. 이 항을 계승한 남인들은 인간과 사물의 본성에 관한 문제를 두고 호락 논쟁을 벌였다. 호락 논쟁은 여기 방금 언급드렸다시피 여기죠. 노론 내부에 충청 지역의 호론과 서울 경기 지역 기호지방의 낙론들이 싸우는 것 같다. 호락 논쟁이라고 합니다. 틀린 지문입니다. 2번이 틀렸군요. 서경덕과 조식은 노장 사상의 포용적이었다. 네.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서경덕, 그 다음에 조식, 노장 사상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노장이란 노자와 장자를 합친 말입니다. 노자와 장자. 노자의 사상과 장자의 사상에 성리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자와 장자 사상이 들어왔다. 굉장히 노장 사상 공부하는 사람은요, 어느 시대든가 마찬가지지만 학문의 끝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노장 사상 최고봉을 하십니다. 이거 공부하시면 최고봉을 합니다. 저는 노장 사상을 좀 공부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우리 역사 공부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공부를 좀 했는데 되게 어렵고 되게 재밌어. 어렵죠? 이해 안 가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도대체? 되게 어렵은데 되게 재밌어. 이게 노장 사상이에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막 빠져들어. 여러분 하지 마세요. 공무원시험 합격을 한 다음에 할 일 없으면 선생님이 되게 재밌는 말 했는데 그거 한번 해볼까? 그때 가는 거지. 지금은 하실 때가 아니고. 서경덕과 조식이. 그래서 서경덕은 굉장히 또 포용적이기도 해요. 포용적이기도 해요. 아까 얘기했던 유기론을 주장하기도 했고요. 성리학에서. 방금 노장사상도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성리학에 들어가 있던 서경덕의 제자들이 양성될 거 아니에요. 이 제자들이 붕당이 각자 다양해요. 서경덕의 제자들은 붕당의 다양성을 띠고 있어요. 동인 서인 나면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스승의 영향을 받았어요. 거의 대부분이. 서경덕 하물며 이분까지 제자를 받아들이죠. 유명한 기생에서 항진이까지 제자를 받아들일 정도로 서경덕은 남녀 불문, 신분의 고하를 가리지 않고
인재들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 굉장히 포용적이었다. 서경덕의 사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4번. 소론 성리학자들은 양명학이나 노장사상 등을 수용하였다. 예, 소론들. 예, 양명학과 노장 수용적이었다. 소론뿐만 아니라 어디까지요? 앞에 플러스 해야 돼. 불우한 정친. 불우한 정치들과 소론들이 주로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강화도로 가죠. 일명 이걸 강화학파라고 얘기하죠. 공부한 게 뭐예요, 얘들이? 양명학이죠. 양명학이죠. 양명학은 뭐예요? 신분 질서 유지인가요? 아니면 신분 질서 유지가 아닌가요? 아니죠. 뭐예요? 조물주가 사람을 만들었지 계급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등을 얘기한다고요. 양명학에서 평등을 얘기합니다. 4번 풀었고요. 5번. 조선록의 호랑 논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호랑 논쟁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18세기 중에 노론 내부에 주기설과 주리설의 분파가 생겨 일어났다. 호론은 인성과 물성이 다르다고 보는 인물성 이론을 내세웠다. 낙론은 인성과 물성이 같다고 보는 인물성 동론을 주장하였다. 다 맞고 4번. 호론은 북학파의 과학기술 존중과 이용후생 사상으로 이어졌다. 반대로 되어 있죠? 틀렸습니다. 6번은 개별적으로 한번 풀어봐 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기관이죠. 교육기관부터는 좀 잠시 쉬어갈까요? 네, 잠시 쉬겠습니다.